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로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섯 번째 그 자리에 앉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압박했고요. 조성현 육군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 조치를 군을 이용해서 막아선 것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부하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건 군 통수권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군이 자의적으로 국회에 난입하도록 방치한 무능의 극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 출마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답했다고 하죠. 국민들도 할 말 잃게 만드는 강제 노코멘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순천 한 아파트 실외 주차장 부지 땅 꺼짐 문제 이미지 리포터가 이슈책에서 체크해봤고요. 오늘부터 전남 동부권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뉴스 브리핑 도정 소식도 함께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4월 21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 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가 추진 중인 선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선월지구에서 발생한 하수를 기존 도사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순천시의회에서 시집행부에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순천시의회가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6천여 가구의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선월지구 개발 사업의 하수처리 시설의 위치 변경이 선월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선월 하이파크밸리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의 위치 변경과 관련해 지난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지구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위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지분을 가진 시형사 사업 일정을 맞춰주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해당 의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선월지구의 하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순천시 도사동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중흥건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네. 해당 의원은 선월지구의 경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미리 의회에 제출되고 기존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의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하수처리장 설치 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시의회 일부 의원의 이 하수처리장 변경이 특혜성이라고 주장하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하수처리장 변경이 경제성을 고려한 조치였고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의회 제출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재 예상되는 독립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연간 21억 원 수준이지만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하면 연간 9억 원 정도만 돈이 소요된다며 시행사의 이득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 재정에 유리한 쪽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는 19만 제곱미터로 사용률이 현재 47% 수준으로
선월지구의 하수를 추가로 받아도 처리가 가능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안의 의회 제출은 원래 무상귀속을 검토했지만 이 무상귀속 방식이면 공유재산 심의나 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 없어 공론화를 위해 이 기부 체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수도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순천시는 하수도 시설 위치 변경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의무가 없지만 해령론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들과는 교감을 가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월지구 하수 처리 시설 변경과 관련한 사업. 순천시 의회가 순천시 집행부가 제출하는 공유재산 취득 안건을 최종적으로 승인할지 그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습니다. 광양시가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곳의 사업 후보 지역이 포함된 광양읍 중림리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광양시가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열고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단지 설치의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의 배경, 시설 규모 등을 설명하자 사업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현재 광양시와 용역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최종 후보지 두 곳은 모두 광양읍 중림리 일원인데요. 설명회에 참석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과 이 철탑으로 고통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추가로 소각장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주민들은 광양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때 20년만 쓰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악취 문제도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이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데려다 용역을 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광양시의 중심 지역인 사곡 중림 지역은 더 이상 혐오 시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큰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네,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이 투명하지 않았고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토지를 사전에 구매한 알박기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네. 광양시는 주민들과 견학을 다녀왔던 제주도 정도의 시설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제주도의 경우 자원화 단지 시설이 생긴 이후 주민들의 지원금과 관광 상품화 등으로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시는 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통장협의회나 학교 등의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위원들을 선정했고 첫 번째 사업 후보지는 법인 3곳이 소유하고 있고 두 번째 후보지 일부는 시유지와 대다수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알박기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 소식 듣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학동에 소재한 거북선 공원 호수의 물을 빼고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작년에도 물을 빼고 공사를 했는데 반복적인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학동 거북선공원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물을 빼고 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작년에도 물을 빼고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물빼기 공사를 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거북선공원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억 원을 투입해 침전물과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공사를 수개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올해 또다시 여름철 녹조와 악취 발생이 예상된다며 수질 생물의 개체수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작년에 공사를 진행할 때 한 번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올해 또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을 빼내는 수질 개선 작업을 2년 연속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시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해 정비 사업의 연속 사업을 공사를 했고 올해 추가적인 상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항목과 공사 성격이 서로 달라 예산 낭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여수시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수시는 올해 추가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한 호수의 폐구조물을 철거하고 호수 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근본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의 말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건수는 1,028건, 피해액만 95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전국 6곳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있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대신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주거복지센터 곽춘섭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곽춘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남 동부 지역 본부에 있었는데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 아직은 현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만난 몇몇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니 큰 위로가 된다. 또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조금은 길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도민들께서 점차 입소문으로 알게 되시고 여수, 순창, 광양시와 협조하여 홍보를 병행하면 상담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역 방송이나 관내 업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의 역할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동부권 쪽 피해 상황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 3월 27일 현재 우리 도의 피해 접수 건수가 이제 1,028건이고요. 네. 이 중 690건, 950억 원 규모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의 조사 중이 103건입니다. 여수, 순창, 광양만 놓고 보면 741건을 접수하여 총 519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약 75%가 동부권에서 발생한 것이죠. 야, 정말 많네요. 예. 이처럼 동부권에 집중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건수나 이 피해량이 지금 상당해서 확실히 이제 전남도의 이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겠다는 필요성이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뭘까요? 이제 저희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 대면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제 남학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찾아오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저희가 동부권 현장으로 찾아와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예, 또한 지금까지는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법률 상담 따로, 일반 상담 따로,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어서 피해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원스톱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모든 상담과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절차 안내,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연계한 긴급 주거 지원, 또 이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주거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관련 상담, 또 전남형 만원주택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와 관련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니 꼭 동부지역 본부에 있는 상담실을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률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상담을 받으려면 이제 법률 상담 따로, 부동산 상담 따로, 서류 작성 방법을 따로 상담 받아야 했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상담 등 정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올 3월까지는 우리 전남도 법무 담당관실 주관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제 격주로 운영했었고요. 네네. 최근 3년간 총 222건의 전세사기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도와는 별도로 순천시나 광양시에서도 별도로 이제 자체적인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 221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은 조금 이 신청하는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 법률 지원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어떤 상담들을 주로 하시나요? 오늘 상담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네. 이제 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 이 일부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케이스거든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전세 계약 당시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건축주로부터 계약 관련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으니 본인과 계약하면 된다고 말했고,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법에서 나와 있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완료했는데 네. 이제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어. 나중에 이제 건물주와 이제 다른 이제 공인중개사가 나타나서 건물주가 나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대요. 아.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간에서 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께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이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상담 사례는 이제 전세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어차피 이제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제 만약에 본인이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받으셨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남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먼저 작년 9월 저희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네. 저희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는 이제 크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상담,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상담과 지원, 주거복지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금융지원 업무도 전남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총 252건에 6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도 예산액이 이제 8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또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총 39건에 3,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생활안정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지원 규모가 많아서 509건에 이제 5억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에도 이제 1억 5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생활안정 자금도 일에 한해서 이제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법무 담당관실 주관으로 이제 무료 법률 상담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 분야에서 이제 총 222건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관리과에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토지관리과와 공동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이제 전남대 여수 캠퍼스라든가 목포대 등 6개 대학에서 670명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 교육도 실시했었고요. 우리 또 토지관리과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간에서 조금 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하고자 이제 공인중개사 실천 결의대회도 했었고 또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순천시나 광양시 자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이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작년까지 해서 184건에 2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긴급 복지 지원으로 873건에 4억 500만 원 정도, 또 마찬가지로 순천시나 광양시도 이제 법률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관은 안심계약 상담이 157건, 또 법률 상담이 64건 이 정도 이제 진행됐습니다. 네, 전남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지원이 더 필요한 내용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네.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피해 사례 관리의 연속성입니다. 이제 전세 사기는 발생한 순간부터 피해자 인정까지 최소한의 해결책 마련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계속 동행해주고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경매나 공매 절차를 진행하려면 서류 작성도 해야 되고 임대인과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한 번의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동행 서비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6곳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전남에는 네네.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광역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이유는 통계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작년 말 기준 피해자 인정 건수를 보면 서울이 6,833건, 경기도가 5,375건 등 이제 21,798건입니다. 저희 전남이 896건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4배 정도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양의 차이가 있다, 건수의 차이가 있다. 네네. 국토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우리가 허그라고 부르는데 여기 네. 지원이나 법무사 인력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모든 곳에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아하. 저희도 이제 작년 11월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 피해 지원 총괄과를 방문해서 전남 또는 이제 광주 전남 아니면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해서 광역형 피해 지원센터 그 설치를 운영을 건의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인력 운영이 어려움 등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허그 인력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할 수 없고 마냥 국토부 지원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저희 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상담일 기준 3일 전에 전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법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일반 상담은 예약 없이도 가능하고요. 예약 없이. 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순천시 해롱면에 있는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1층 심리상담실로 오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 상담 전화는 061-282-8424 또는 1551-84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상담은 이제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보다 사실 중요한 게 예방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팁을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등기부의 등본 확인은 무조건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네.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네. 700원을 투자하셔가지고
그 선순위 근저당이라든가 임차권 등기, 압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여기서 뭐 압류 여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뭐 예, 예.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권 등기 요거는 뭐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이제 등기를 떼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보면은 제가 계약을 하려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보다 그 사람들이 선순위 우선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저 말고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안전장치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짜리인데 뭐 근저당 설정이 8억, 기존 임차권 등기가 3억이다면은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제가 네. 아무리 여기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 이게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면 이제 허그라고 허그, 많이들 예. 알고 계시는. 예. 네.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네. 허그에서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이제 음. 대신해서 이제 못 받을 경우 이제 허그에서 이제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이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해도 이제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직거래는 더 위험하고요. 이제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실 때도 공인중개사 등록 번호라든가 과거 행정처분 여부도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다 알려주거든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또 이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등기부 등본 확인 후에 이 내용을 토대로 계약을 했다. 또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들을 작성하는 이제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 계약서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그 표준 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약이거든요. 네. 저한테 필요한 내용을 특약에 꼼꼼히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사례에서 뭐 10억 원짜리 집인데 11억이 이렇게 뭐 선순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검색하셔서 이 집이 실제 뭐 한 10억짜리인데 내가 이 정도 들어가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허그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악성 임대인 가격도 여기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주변 시세라든가 확인하셔서 이제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이 있을 경우는 사기 가능성을 조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 전에 저희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남 주거복지센터 곽춘섭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3 MBC 라디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지역의 이슈들을 직접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네,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의 상황 체크해 봅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밑이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요. 가는 길마다 뭐 두들겨 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실내 주차장 일부 구간이 내려앉는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서 주민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면 네. 평소도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날 때 특히 더 불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집안 침하 구간은요. 아파트 단지 인근 대로와 가까운 한계동 앞 실내 주차장입니다. 네. 이 주차장의 일부지만요. 집안 침하 구간이 한 17m 정도 되는데요. 저도 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 높은 방지턱을 넘는지 꿀렁했습니다. 네. 네, 이 주차장 진입 부근에 집안 침하로 인한 이 운전 주의란 문구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집안의 침하가 심해서요. 흔들림이 컸는데요. 집안의 고저 차이가 이 10cm가 훨씬 넘게 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집안 침하가 생기는 구간의 양 끝에 아스팔트는 끊어져서 벌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집안 침하가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곳을 매일 지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렇지 않아, 한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치마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여기 봐도 거의 닿을 것 같고 차 바닥 부분 깊이를 하죠. 왜 그냥 완전 첫 끼어 꺼져가지고 저게 불안하죠. 저게 근데 왜 그런가를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저렇게 집안 침하가 있다는 자체가 좀 뭐가 문제. 갑자기 이렇게 꺼져요. 계속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꺼졌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많이 불안하죠.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용을 하긴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기다 이용을 안 하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 1, 2년 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도 아닌데 물론 오래됐지만 저기 그 밑에 큰 공사를 했거든요. 큰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땅을 치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싱크홀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긴 하죠, 사실은. 아, 확실히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 중에요. 이게 아파트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주차장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침하된 곳의 가운데 부분에 가로등이 서 있었는데요. 네네. 그 가로등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어이고. 그러니까 땅이 이게 약간 침하된 만큼 그 땅의 영향으로 가로등이 기울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집안하고요. 침하된 집안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이 계단하고의 땅 그게 있잖아요. 아스팔트하고 네. 시멘트의 그 경계 구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많이 내려갔구나. 한 2, 3cm 뭐 높게는 한 5cm 정도 이게 내려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듣는 거와 보는 거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기사를 접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매일매일 그 곳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집안 침하의 원인을 지중화 공사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순천시에서는요. 지난 2022년 해령문과 왕조 1, 2동 주변 도로권의 이 도심권 고압 송전털로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 사업으로요. 지난 2023년부터 아파트 인근 8차선 대로에서는 고압 전선을 땅에 묻는 토목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 땅을 파는 공정 등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집안 침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 주민들은요. 이전부터 이 구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집안 침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단기간에 침하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이 지중화 공사가 영향을 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인근 도로의 지중화 토목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현재 지금은 침하 구간과 인접한 부분의 도로 토목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시 포장이 돼 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어떤 조치들이 좀 내려졌을까요? 현재 이 침하 구간은요 통제나 안전 조치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내잖아요. 네. 아파트 내는 사유지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현재 한전에서요 침하 지방 구간의 인근에 15개 지점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커로 15, 1부터 15 구간을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멀리 한 3, 4m 구간 정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곳을 이 침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직원들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문과 관리사무소 측은요. 공사 구간 도로 임시 포장은 됐지만 이 지중화 공사로 인해 이 반대편 도로의 아스팔트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또 인도도 침하 현상이 생기면서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황교선 관리사무소 소장 인터뷰입니다.
이제 저기서 막 파일 받고 저기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파일 박았던데 그 보도블록도 크기는 아주 보통 이제 빗물이 와서 우수가 젖을 때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도로 쪽으로 그렇게 흐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 튀어졌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게 단시기간에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집안 치마 현상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순천시와 한전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난주 집안 치마 현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요. 순천시에서는 이 시행사인 한전에 집안 치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현재 치마에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하고 있지만요. 이번 지중화 사업과 집안 치마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전에서는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직구 인근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이 집안의 치마 정도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던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공사 현장에서 70m 정도 떨어진 곳의 계측기에서 한 1cm, 0.7cm 정도의 치마가 발생한 만큼요, 아파트 집안 치마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1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진도항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열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추념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304분의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 여객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를 환영하며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의료지원금, 희생자 자녀 교육비, 치유휴직,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겐 특별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시설 조성과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단체의 조사 참여 권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심리치유를 위한 전담 트라우마 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벌써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도가 경기를 AI로 생중계한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총 58개의 경기장에 통신시설을 구축해서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AI 스포츠 생중계입니다.
전남도는 전국대회 최초로 AI 기술을 스포츠 중계방송에 활용합니다. 농구 종목에 전국 최초로 AI 중계를 도입해서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 OTT 앱에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다시 보기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재밌겠죠? 네. 이외에도 전남도는 목포 종합 경기장에서 무료 와이파이와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해서 관람객의 편의도 높였습니다. 또한 경기 진행 중에 통신 장애가 없도록 망을 이원화하고 기자용 통신망은 별도로 구축해서 보안성과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네, 확실히 관람객의 편의가 높아진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지원 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네. 이번 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농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농가입니다. 올해는 신규 인증을 받은 농가도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직불금 지급 한도가 농가당 5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늘어나고 논에 대한 지급액도 헥타르당 2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까요.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이 활약하는 전남을 위해서 이번에는 청년 로컬 지원 사업도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MG 희망 나눔 청년 로컬 지원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합니다. 네. 이 사업은 지역 새마을 금고와 청년 조직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이 되며 우수팀에게는 추가 시상금도 지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행안부 지정 청년마을이나 청년마을 기업이며 신청은 오늘 25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지역의 새마을 금고와 미리 협의해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쁜 영농철에는 더욱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전남도가 사고 대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배상은 물론 자기 신체 피해, 적재 농산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80%는 전라남도가 지원하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보험 대상 기종도 기존의 12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블랙박스를 장착한 트랙터나 경운기와 트랙터가 동시 가입할 시 보험료가 3% 할인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장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대물 배상은 최대 10억 원까지, 적재 농산물 피해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어 농업인 여러분의 피해를 더욱 폭넓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첫걸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god의 거짓말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 김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그래 이래 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왜 자꾸 나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지 않니 그리고 너 정도면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마